샴푸랑 반도체. 이 둘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정말 뜬금없죠? 근데 이 둘을 모두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미어나워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샴푸 원료를 만들던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그런 회사가 과연 이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그 최첨단 소재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저희는 총 5가지를 짚어볼 겁니다. 먼저 이 회사의 두 얼굴을 보고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성장의 핵심인 반도체 사업은 어떤지 살펴볼게요. 물론 투자에 따르는 위험 요소와 그래서 얼마가 적정 가격인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화학기업의 두 얼굴, 미원화 화학이 어떻게 안정성과 성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지 그 비밀이 바로 이 회사의 독특한 정체성에 숨어 있습니다. 미원화학은요, 정말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회사 같아요. 한쪽에서는 샴푸나 세제처럼 우리가 매일 쓰는 생활용품의 원료를 만들어요. 이건 뭐랄까, 꾸준히 돈을 벌어다주는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 같은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AI 시대의 핵심이잖아요. 바로 이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초고순도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를 향한 성장 동력인 셈이고요. 실제로 매출 비중을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는 계면 활성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생활화학 사업이 66% 이상,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미연화학의 든든한 버튼목이자 꾸준한 현금 창출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전통적인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력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워렌 버핏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경제적 해자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강을 파놓는 것처럼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독점적인 경쟁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정제 황사는 국내 시장의 70%, 분말 유황은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많이 판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뜻이고 거의 독과점적인 지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사업을 가지고 있으니 재무 상태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실제 속사정이 약간 다른 상반된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 외형은 아주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보다 8%나 늘었으니까 회사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남는 돈이잖아요. 영업이익을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원자재 값은 오르고 이것저것 비용은 늘어나니까 결국 열심히 팔아도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막 휘청거릴 정도냐?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재무 구조가 정말 바위처럼 탄탄하거든요. 보세요. 부채 비율이 15.2%밖에 안 돼요. 이건 쉽게 말해서 빚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자기 자본으로만 사업을 하니까 어지간한 위기에는 끄떡도 없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바로 이 ROE,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무려 17.55%.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지금 동종업계 평균은 마이너스, 즉 적자 상태입니다. 남들은 까먹고 있을 때 미원화학은 자기 돈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존 사업은 정말 튼튼한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안정적이죠. 하지만 성장은 좀 정체된 느낌입니다. 그럼 이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날카로운 창은 뭘까요?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특히 AI 시대의 핵심이죠. 이 성장 스토리는 논리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한번 보세요. 첫째, AI 때문에 고성능 칩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둘째, 이 고성능 칩이라는 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아파트처럼 막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거든요. 이걸 적층이라고 하는데 층이 높아질수록 중간중간에 훨씬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해줘야 해요. 그러면 셋째, 이 세척 과정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미원화학이 만드는 초고순도 황산입니다. 결국 칩이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될수록 미원화학의 제품은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게 그냥 앞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바로 작년 2023년부터 전자재료, 즉 반도체 소재 매출이 기존의 생활화학 매출을 넘어섰어요. 이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죠. 미연화학의 정체성이 이제 생활화학 기업에서 첨단 소재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와, 이렇게 들으면 정말 완벽한 성장 스토리 같은데요. 하지만 항상 그렇듯 좋은 점만 볼 수는 없겠죠? 투자의 세계는 늘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잠시 흥분은 가라앉히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즉 숨어있는 암초들은 없는지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 환율이 갑자기 뛴다거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 회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죠.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인데요. 예를 들어 이 주식의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사고 팔기 힘들다거나 우리 사주 물량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제일 걱정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가치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회사는 분력이 좋은데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서 주가는 계속 제자리인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말해요. 만약 미원화학의 이 반도체 성장 스토리가 기대만큼 실적으로 빵 터져주지 못하면 자칫 이 싸지만 안 오르는 주식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기회와 리스크를 다 고려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사야 할까요?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가격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비슷한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보면요. 미원화학이 확실히 싸다는 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PER, PBR 같은 지표들을 봐도 그렇고 특히 아까 봤던 ROE,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은 월등히 좋은데도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죠.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네요. 가장 긍정적인 건 지금 막혀있는 저항선을 시원하게 뚫고 위로 쭉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지지선이 깨질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도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11만 5천 원까지도 열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9만 원에서 9만 3천 원 사이로 내려온다면 오히려 좋은 분할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쭉 정리해볼까요? 미원화학의 장점은 아주 명확하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존 사업, 그리고 AI 반도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 이 두 가지를 다 가졌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최근 이익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나 거래량이 적다는 점 같은 것들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단단한 해자를 기반으로 앞으로 다가올 반도체 성장의 파도를 기다리는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가 생각보다 늦게 오거나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리스크를 더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